안녕하세요. 선한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면 일주일째 했죠. 작은 반등이 나왔을 뿐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모습. 오늘도 새벽 2.38%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은 전저점도 살포시 이탈하면서 이제 12,4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반등 타이밍이 나와서 여기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4%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뉴스를 보면 계속 긴축 얘기 나오는데 긴축 때문에만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히려 금리는 어떻다?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긴축 때문만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안 끝나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이 안 끝나면서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 부분이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후에 젠틀로니 경제 담당 집회위원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가스 의존도 3분의 2로 축소하겠다. 자, 2027년까지 완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5년 뒤에요, 5년 뒤. 올해 3분의 2까지로 축소하고 2005년 뒤까지는 수입을 아예 끝내겠다. 그랬더니 일단 이게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랬더니 러시아가 뭐 했어요? 폴란드, 불가리아 가스 아예 중단해버리겠다. 공급 안 한다. 러시아가 계속 우리가 제재를 당해서 혼자 이제 왕따를 당할 바에는 우리가 너희를 왕따시키겠다라는 형식으로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가 제재를 강하게 당하니까 이제 폴란드랑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거기에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푸틴이랑 이제 뭐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이 테이블 거리두기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게 뭐 5m 뭐 최대 뭐 6m 가까이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5m 정도 되는 테이블에 거리두기하고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냥 푸틴이 일방적으로 돈바스 내놔라 그래야 끝난다. 이게 그냥 한 줄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까지로 얘기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제 민간인들 좀 뭐 대피하는 얘기 이런 정도만 나왔습니다. 결론은 돈바스 내놔라예요. 이걸로 끝났고 자 그리고 미국 급락한 이유 이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대중 무역 관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트럼프 시절에. 그 대중 관세를 인하하겠다. 관세를 중국에 대한 관세를 중국을 제재한 상황이었죠. 이 관세를 다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시사한다 이런 부분 시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인하할 정도로 심각하냐 이거 미국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침체예요, 침체, 경기 침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기는 또 난감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인플레이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금리는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빅스텝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0.75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든 원흉은 전쟁이 굉장히 크게 관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침체 나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침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자 금리 인하되고 제로금리 갈 때부터 추후에 금리 인상되면은 이 시기에 유동성이 축소되네 하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경기의 뭐 회복에 문제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안 되고 회복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뭐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고용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금리 인상기에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자, 고용이 안정화되면은 이 소비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좀 더 많이 벌면 소비력이 더 생기겠죠. 고용이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소비력이 늘려면은 임금이 상승해야겠죠. 임금 상승률.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이 우려하는 것보다 고용 부분은 양호하고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좋다. 이 두 가지가 유지가 계속 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했지. 뭐 아직은 좋은데 금리 인상하면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유지되는 거,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1차 지표는 오케이예요. 자, 2차 지표는 뭐냐? 돈을 벌었으면 써야죠. 뭐예요? 소비. 중요한 건 소비 때문에 고용과 임금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소비를 해야 기업에서 물건을 팔고 실적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기업들을 매매를 해서 우리에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용과 임금을 보는 거다. 아시겠죠? 소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과 임금 상승률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는 소매 판매 쪽을 보면은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 뭐 나중에 그 뒤에 보는 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1차, 2차까지만 봐도 돼요. 이렇게 고용 그리고 소비. 이걸 봐야 되는 게, 임금이 올랐는데 이거를 일본처럼 다 은행에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경제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비를 봐야 된다. 근데 미국은 저 은행에다가 넣는 나라는 아니죠. 차라리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했을 때 주식이나 아니면 저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주식 같은 쪽에다가 투자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는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려감을 해소시킬 만큼의 지표를 확인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장 급락 영향에 이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죠. 코스피는 뭐 변동성이 줄어 있어서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덜 내려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코스피 뭐 지금 뭐 환율이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1조 원 이상 매도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정도. 그리고 최근에 좀 긍정적이었던 투신과 사모펀드가 좀 돌아선 건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도 연기금이 이 정도면 저점 매수를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밀어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신하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밀어내리고 연기금도 조금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아니라 뭐 기관 쪽, 그리고 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코스피 이렇게 팔았는데 어떻게 올라왔나요? 코스피가 자,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은 것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정말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우리나라 선물 2만 계약, 3만 계약을 매도하고 코스피 주식을 2조 원을 매도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보다 우려감 정도, 그냥 구두 정도로 나온 거고, 그런 징후가 크게 확인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려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추후에 그런 상황이 눈으로 더 확인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수를 밀어놓고 나서 뭐 했어요? 풋옵션 매도. 개인 투자자들만 풋옵션. 이게 뭐냐? 풋옵션을 사면, 매수하면은 빠르게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횡보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도 안 됩니다. 급하게 내려가야 돼요. 강하게 내려가야 돼요.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모으고 있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강력한 하방 베팅을 했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했어요?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 이러면은 뭐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또 뭐도 했어요? 콜옵션. 콜옵션 매수는 위로 올라가야 수익 보는 거. 개인들은 콜옵션을 매도했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올라가면 손해 보고 내려가면은 수익을 본다라는 이런 포지션. 적어도 횡보하거나 하락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하락 포지션이 더 많죠. 그럼 이러면은 조금씩이라도 내려가야지만 이득을 본다.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완전히 하방에다 베팅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상방에다 베팅을 했고, 기관도 내려가면 손실 보는 포지션이니까 기관도 내려가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횡보하거나 아니면 올라가야지 수익을 본다. 기관은 횡보해도 괜찮고 올라가도 좋고, 외국인은 올라가야지 수익 보고, 개인 투자자들만
개인만 내려가야지 수익을 본다. 이해되시죠?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는 보시면 되겠죠. 뭐 내일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포지션이면 내일은 그래도 반등 가능성을 좀 모색할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 정도로 수급 동향만 보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체크하시고, 자, 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 하위하긴 했는데 아래 꼬리 길게 달았죠.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도 900포인트 근처 가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혹은 개인들이 뭐 개인 큰손 세력들도 있으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큰손 세력들도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지켜주는 모습, 오늘도 지켜주는 모습, 아래 꼬리 길게 다는 모습, 이러면 900포인트를 내일 이렇게 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양봉을 하나 세워준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저점 시그널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또 지켜봐야겠죠. 오늘 뭐 미국장 동향을 봐야 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반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나스닥이 좀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고 우리나라도 기술주들이 좀 올라야 되는 타이밍인데, 뭐 지금 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의 저수급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던지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만 보면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분은 나쁘죠. 밀리는 건 당연한 건데 좀 덜 밀리는 편이고 다음 날을 좀 기약할 수 있는, 물론 반등 나올 때 좀 제대로 나와야 되지만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올라와도 좀 약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했는데, 저렇게 뭐 약하면 대형주는 당연히 뭐 저 외국인들이 저렇게 6천억 집어던지고 기관들이 집어던지면 뭐 먼저 집어던지겠습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이런 거 먼저 집어던지는 거죠. 거기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지 않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니고 소부장을 보면 얘기는 다르다. 원익 IPS나 뭐 이런 뭐 종목들 있죠. 원익 IPS 같은 경우 생각보다 덜 빌리고 있죠. 개파락 나왔지만 양봉 세워주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낙폭은 있었지만 21,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 뭐 예를 들면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라던가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낙폭은 있었는데 양봉 세워주면서 보합권까지, 강보합권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 이런 정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지금 바닥 쪽에서 받쳐주는 수급들이 만만치 않다. 강력한 수급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랑 뭐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이런 전기차주들 강하게 밀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전기차주들도 강하게 밀려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순환매 정도는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마이너스 12%, 리비안도 9.5%, 루시드도 8.74%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14만원 갔다가 휴식 취한 다음에 안 밀리고 있죠. 저점 시그널 한번 나온 다음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상시 EDP 같은 경우도 신흥 SEC랑 같이 좋았다가 오늘 급락은 나왔는데 다시 16,000원 회복해주는 모습, 이러면은 괜찮죠. 상시 EDP도. 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나 뭐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이거 동박 쪽은 좀 유심히 보세요 말씀드렸죠. 아직 덜 올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세가 예쁘죠.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안 좋았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력 테스트하는 구간까지 왔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같은 날은 반등이 나와주죠. 그래서 뭐 일부 종목도 순환매 나오면서 아예 뭐 섹터가 끝났다거나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밀린다고 우리나라 종목들 끝났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시아랑 EU랑 뭐 제재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전면 중단한다 했더니 GSE랑 뭐 이런 부분이 대성에너지 같은 쪽, 가스 관련주 쪽 다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충분히 뭐 휴식 취한 다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는 좀 제한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SE, 대성에너지, 뭐 원유 쪽으로는 이제 중앙에너비스나 뭐 한국석유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도시항공교통 2025, 자, 이 뭐 드론 택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은데, 미래 모빌리티 측면에서 그냥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부터나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파이버 프로나 베셀 같은 종목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웨이버스 같은 경우도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는 이제 오늘 뭐 좋은 모습을 일부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쪽, 뭐 한국종합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틀 연속으로 좋은 종목들, 종합기술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동일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유신 같은 경우도 강세를 여전히 어제 이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임 상승 쪽으로 수혜를 받는 이런 한솔로지스틱스나 이런 쪽이 일부가 좀 움직였다. 그래서 한솔로지스틱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고 이 종목 그 상해 봉쇄 해제될 때 물동량 늘어나면서 운임지수 상승하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한솔 로지스틱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KCTC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관련해서 해운주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뭐 페노션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 대한해운 뭐 H해운 같은 이런 관련주들 조선주 해운주 메스타잉 이번 주 올 거다 언제 이번 주 중반에 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심증에는 아직까지 이제 추후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도면은 해운주 매매할 만한 타이밍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중반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오늘 매매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호한 흐름 가능성이 있다. 13원만 잘 유지해주면은 현대중공업이 좀 끌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건자재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종목들 뭐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덕신하우징, 고려시멘트 이런 종목들 순환매가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LIG넥스원이나 이런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호실적 기업들 저희가 최근에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호실적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LIG넥스원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계속 좋았죠. 작년 말부터 무기수주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삼성엔지니어링도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됐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면서 거래량 증가하는 것도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SOA 같은 경우도 최근 유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 긍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0만원 부분까지 돌파한 다음에 10만원 부분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양봉 세워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골프존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으니까 이런 실적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금은 좀 순환매 노리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노리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순환매 노리는 게 그래도 조금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오늘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개장 초부터 해서 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그래도 양호하게 마감해서 그리고 내일장 정도는 뭐 일부라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한적인 하락이 있어도 지금부터는 하락이 있어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적어도 5월 만기일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뭐 실망감만 갖지 마시고 지금 시장 그래 전쟁이니까 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전쟁이 종료돼야지 저 인플레이션이 됐던 경기 침체가 됐던 뭐가 됐던 우려감이 한꺼풀 벗겨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보셔야 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